2부 파트입니다. 인턴으로 하는 일인데요. 인턴 취업에 먼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턴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것, 인턴에 성공한 것,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이야기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기본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들조차도 슬럼프에 빠지거나 어려울 때 뭘 합니까? 가장 기본기부터 훑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바로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기본기가 뭐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할 건데요.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기본이 안 돼 있어 이 녀석은 이러면서 맨날 상사들이 이제 욕을 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기본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럼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본기라는 게 철자 그 당시에 기자로 생활할 때는 철자 틀리지 않는 거라든지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인사를 잘하는 거, 다른 사람의 배려를 잘하는 거, 보고서를 빨리 쓰는 거, 근무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잘 지키는 거, 이런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 기본기. 근데 이 기본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스포츠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볼링을 할 때도 골프를 칠 때도 당구를 칠 때도 뭘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이 흐트러지면 전체가 이제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울 때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기본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기본이 참 잘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어 있더라. 학점도 어떤 대외 활동도 학교 생활 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들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구직 활동에 되게 적극적입니다. 인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찾아보면 제가 정보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찾을 수 있는 정보 사이트. 근데 그전에는 막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서 어떤 정보들이 올라오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이어리에다 기록해놓고 내가 언제까지 이걸 지원해야지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선배님한테도 교수님한테도 취업지원센터에도 학교 내에는 현장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가장 쉽게 인턴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거 안 찾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세상에 여러분이 원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 내에서 굉장히 제도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턴 관련한 것이든 취업 관련한 것이든 교육 관련한 것이든 조그만한 이 대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또 보면 학생들이 모집할 때마다 이런 취업 진로, 인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지원자가 너무 적다 이렇게 호소하는 학교 담당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학교 등록금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거 제대로 받아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듣고도 여러분 끝나지 마시고 학교 내에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현장 센터든 진로 지원 센터든 취업 지원 센터든 창업 지원 센터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스킬이 좋더라는 거예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이런 거 여러분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친구들하고 대화는 많이 해봤지만 낯선 사람과 특히 또 나이 든 사람과 또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인턴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취업 스킬들도 익혀 나가시고요. 학교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코칭이나 클리닉 받으시기도 권합니다. 5번째가요. 저보고도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학과는 취업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굉장히 지금은 취업은 어려운 시기이고요. 특정한 학과는 대단히 더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취업이 되거든요. 로또하고 달라요. 누군가는 로또가 되잖아요. 이거는 864만 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확률이 높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도 도전해서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몇 번 도전해보고 지레짐작 포기해서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보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 승무원에 이렇게 도전했던 친구는요, 맥주병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영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는데요. 친구가 한 번 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했더니 면접관에게 요구했더니 면접관이 다시 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보려고 했더니 면접관이 그렇게는 너무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가 체력이 준비되면 그때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인턴에서 잘 안 되고 취업에서도 잘 안 되고 혹시 원하는 목표의 조건에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도전했던 경험들이 나중에 더 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해 나가시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9가지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이 이제 취업 수기를 받고 봤더니요. 이게 인턴이나 취업이나 거의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기본기를 지키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고 적극적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경험을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조금 많이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만 또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도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요. 차별화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요. 바라보면 뭔가 남다른 차별점이 있어요. 심지어 학점이 부족하고 어학 점수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해도 자격증이 부족해도 뭔가 차별화된 포인트가 꼭 있다는 거예요.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취업 준비를 저학년 때부터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하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그 다음 취업 스킬에 대한 부분,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나가는 도전 정신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목제가 있고 재앙제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재앙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가장 채용해서 꺼려하겠죠. 앞으로 제목이 될 사람들을 아무래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탤런트란 말이 우리는 지금은 거의 잘 쓰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연예인을 탤런트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주 고대에는 이게 무게 단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종과 달란트라는 우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각기 주인이 떠나면서 주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5배를 불려서 돈을 주더라는 겁니다. 주인님한테 주니까 주인이 너무 장하다라고 네가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다 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3달란트를 받았던 그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금융권 같은 고리로 해서 이자를 낳아서 2배를 벌었다는 겁니다. 너도 장하다라고 줬다는 겁니다. 1달란트를 줬던
시종은 너는 어딨냐 했더니 주님이 주신 달란트 아껴야 되니까 땅속에다 깊이 파묻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털어가지고 이렇게 주더라는 겁니다. 이 게으른 종아 하면서 내쳤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 우화를 들었을 때는 뭐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딱히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달란트가 이제 무게 단위기도 하고 이 달란트가 재능이라는 말로 이제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달란트가 사실 좀 큰 사람이 있고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있고 달란트가 아주 작고 협소한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눈을 씻고 봐도 달란트가 없다라고 사실 30대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굉장히 모자라긴 하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달란트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작은 달란트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재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현대 인재라는 개념, 이제 이걸 달란트가 인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걸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의 War for Talent라는 이런 말을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탤런트라는 말은 인재를 지칭하면서 동시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전략적인 태도, 리더십 능력, 성숙한 감정, 커뮤니케이션 스킬, 다른 인재들을 유인하고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인재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하면요, 여전히 여러분이 인턴 채용 정보라든지 취업 정보라든지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느냐면요, 실제로 아주 능력 있는 인재는요, 회사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경쟁 우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수가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없으면 그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를 통째로 사버립니다. CEO한테 돈을 팍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회사 통째로 사버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인재 때문에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더 나은 인재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재능 있는 인재가 희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동하기 쉽고요. 헌신도 굉장히 단기적입니다. 쉽게 이동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다라면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역량이 그렇게 쌓이면 기업에게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런 역량들이 안 쌓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그때만 바라보지 마시고 역량이 여러분 쌓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앞으로 평가받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역량을 키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영대학원을 나왔는데요. 경영대학원에서는 이런 교육효과에서 가장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태도입니다.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나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부분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부분이 기술적인 스킬들입니다. 스킬들은 금방 배우면 금방 익힐 수가 있거든요. 빨리 프레젠테이션 스킬, 여러분 편집 툴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물론 이런 것도 쉽진 않지만 빠르게 그나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프레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금방 하면 금방 배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식, 태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태도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내적 태도와 신념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게 스펜서의 역량빙산 모델로 보면요, 기술이나 지식은 표면적이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tangible,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intangible, 그러니까 자아 개념, 내가 누구인지, 자기 인식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 그 다음 타고난 나의 기질, 특성, 특질,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나의 동기, 그러니까 누군가가 밀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기를 생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태도적인 측면을 그래서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에서는 도대체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기업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기업들은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공헌은 돈 버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은 당연히 이제 판매, 매출 부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국내 영업, 해외 영업, 영업 관리, 영업 지원, 직간접적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홍보, 알리는 일입니다. 그 기업을 알리거나 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 이미지를 제고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세 번째가 개발하는 겁니다. 만드는 거죠. 제조하거나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들에서 상품, 서비스, 연구, 개발, 디자인하는 일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행정입니다. 관리나 지원이죠. 경영, 인사, 총무, 교육, 기획, 관리, 각종 업무 지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직무가 가장 많을까요? 매출이라고요. 물론 많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많은 직무는 행정 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이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서포트예요. 이게 남들을 지원하는 일이에요. 남 뒤치다거리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성실하다라고 내가 대우를 못 받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는 창의적이고 뭐 리더십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여러분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텝은 스텝으로서 지원하는 직무를 해야 되거든요. 성실하게 여러분이 묵묵하게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개발을 하는데 저는 성실하고 착실하게 꾸준하게 사람들의 부닥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수능을 잘한다. 그럼 뭐 인성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특히 이제 개발을 해야 되거나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 기업들은 좀 똘끼 넘치게 창의력 있게 확고한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한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야지만 이 제품들이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스펙을 많이 보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홍보팀입니다. 홍보팀은요, 기업의 대표자로서 보기 때문에 외모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봅니다. 가장 스펙을 안 보는 곳이 어디냐면 매출 부서예요. 영업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스펙을 막 하고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탈락 사유가 됩니다. 너무 스펙이 높으면요, 오히려 싫어합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도전해 나갔던 것들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헌하는 초점에 맞춰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전략을 다 다르게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보면 가장 직업 기초 능력 이렇게 10가지가 나오거든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이런 능력들이 있는데요. 물론 공공기관마다 이런 능력을 뭐 3개에서 5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공공기관에 이제 들어가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역량들을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측면에서도요. ncs.go.kr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장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이 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직무 전문성 부분에서 갖춰야 될 전문 역량은 뭔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자, 기업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인재를 채용하느냐면요. 첫 번째 이제 탈락이 되는 사람이 레벨 1 수준입니다. 수동적 행동, 그러니까 단편적이고 굉장히 주초성 없는 시킨 일조차도 잘 안 하고 억지로 하기 싫은 표정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벨 2가
통상적으로 그냥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레벨 2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채용될 가능성 굉장히 낮고요. 인턴 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행동들이 눈에 보이면 정규직 전환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레벨이 능동적 레벨인데요. 명확한 의도나 판단에 기초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채용 합격선에 상당히 이제 근접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바케라고 한 이유는 케이스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조금은 또 맞아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 4가 되면 무조건 합격선에 올라갑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독창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행을 했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레벨 5는 기업들이 붙들어서 매달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높은 연봉들을 제시하면서 완벽히 새롭게 환경들을, 패러다임을 전환한 이런 행위들을 여러분이 인턴 때 했다. 거의 무조건 합격이 되죠. 실제로도 지방대생이 대기업의 인턴에서 명문대 학생들 다 물리치고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패러다임을 여러분이 조금 더 바꾸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쉽지 않잖아요. 인턴에 보니까 여기 인턴 백서라는 책을 봤는데요. 정말 힘들게 제대로 최저 시급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야근까지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저도 마음이 짠하게 아프더라고요. 힘든 일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서 그 지구의 5,000송이 장미를 보고 어린 왕자가 충격을 받잖아요. 잘난 척하고 예쁜 척하는 소옥성 B612호인가요? 그게 있는 장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우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장미는 이 5,000송이 장미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네가 물을 주고 사랑을 줬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장미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어렵죠. 우리 지금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 일이나 삶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에 조금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서 조금 알차고 의미 있게 수행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요. 아마 그렇게 의미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시고 또 거기에서 혹시나 정규직 전환이 안 되더라도 다른 데서 훨씬 더 훌륭한 기업에 여러분 취업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 삶에서 그리고 그런데 안 가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 탈락했던 게 젊은 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한 불안정한 그 중소기업들 불안정한 그런 일들 하면서 제가 너무나 강력해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야생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은 기업 CEO라고 들어오라고 해도 대학교 정규직 교수로 들어오라고 해도 제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야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불편한 시스템 제도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자기 확신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생에서 키워온 힘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 조금 의미를 부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취업 진로는 항상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유의하시고요. 여러분 행동으로 오늘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여러분이 성심성의껏이 아니고 여러분이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들에게는 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도 좋으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멋진 비상을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안녕.